정부가 근로장려 세제, 영어 알파벳으로 EITC로 표현하는데 이 근로장려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되는데요. 총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거 기존부터 시행돼 왔었던 제도인데 하지만 이제 지원 대상 기준 그리고 혜택 등에 있어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5년경부터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세금 환급 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수입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공적 부조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뭐 영연방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2008년부터 이제 도입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국에 비해서 연간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인상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10년째 지속이 돼 오다가 이번에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트가 아마 준비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겁니다. 지급 네.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이 기존에는 166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334만 가구,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급 총액도 1조 2천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조 8천억으로 그러니까 3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적용 대상도 이제까지는 그 30살 미만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0대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구당 총 재산 규모도 기존에는 이제 1억 4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2억 원 미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재산이 있더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구 성격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그 기존은 그러니까 단독 가구 경우에 이게 연간 1,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됐는데 그걸 이제 2천만 원 미만으로 바꾼 거고요. 그 이제 밑에 보시면 2,100만 원, 2,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헛벌이 이제 가구의 경우에 이제 2,100만 원 미만이었었고 네. 기존에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2,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거 역시 3,000만 원, 3,6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지원 금액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85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 거의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규모를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헛벌이 가구 또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00만 원, 250만 원에서 260만 원, 300만 원으로 각각 이번에 이제 늘린 겁니다. 네. 네. 내용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네. 가구 구성에 따라서 인상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근로 장려를 하는 그 목적이 일단 시작이 네. 출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버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벌고 더 많은 가구가 이제 그 가구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 소득 증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근로장려금 확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현재로서는 뭐 최저임금 인상에 네. 따른 그런 부담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되면서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좀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사용자들이 그렇게 해서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1분위 그 가구 소득이 지난해 대비 8%가 줄었다. 이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 가구들의 가구 소득을 좀 어찌됐건 증대시키겠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보자. 그런 이제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가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편법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국가가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노동계의 일단 주장인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사용자 입장은 좀 다르겠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급 대상이 또 여전히 적다, 또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상을 많이 늘려서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적다는 거는 이제는 큰 이제 얘기가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4만 가구면 굉장히 많은 가구 숫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지원 금액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그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연간 뭐 300만 원 뭐 이런 정도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000만 원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 정도는 돼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장려금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재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이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건 앞으로 좀 사실은 좀 토론이 필요한 그런 네. 부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정말 이 근로를 장려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긴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에서는 네.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제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아. 특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세 체제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OECD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예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원을 늘리는 거는 결국 재정을 더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는 이제 그 부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이번 이 예산 관련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법인세하고 소득세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인상을 했냐면 초고소득자, 네. 초대기업 쪽에 이제 증세를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증세된 그 액수가 한 3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충당이 필요한 이런 예산은 이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 이제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지원 네. 액수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제 예산 항목에서 이제 뽑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가 넘어갔을 경우에 과연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원도 좋지만은 지금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부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